저는 뭐 이 오늘의 제가 가져온 썸네일이기도 한데, 뭐 제일 보기 좋았습니다. 예, 어쨌든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많죠. 예,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사실 룰라를 좋아해요. 지금에야 지지율이 한 50% 언더로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죠. 근데 룰라가 퇴임할 때 지지율이 8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나오는 대통령도 이제 퇴임할 때 87%나 막 80%의 지지율을 얻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에 룰라의 인기라는 건 뭐 어마어마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다. 아까 영상으로 뭐 계속 돌려보셨지만 예, 둘이 아무튼 어깨동무하고 하는 장면이 아까 전체 사진 찍고 난 그 이후에 있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일본과의 정상회담 사진이고, 저 위에 보면 전체 사진도 나옵니다. 요렇게 나오고요. 캐나다는 이런 배경들이 참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본과의 정상회담. 이거는 참가자로서 들어간 화면 같고, 이건 남아공 대통령이죠. 예. 룰라랑 대화하는 영상은 없나요 하시는데, 아까 저희가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예, 나갈 때 요렇게 장면이 주로 찍혀 있고요. 이거는 뭐 사실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긴 해서 더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언론에서도 평가가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도를 이렇게 살펴보건데 뭐 전혀, 굉장히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면 지금 대통령 된 지 얼마나 됐다고요? 대통령 된 지 지금 한 달이 안 됐고 3주도 안 됐어요. 3주도 안 됐는데 3주간에 벌어진 일만 우리가 막 이렇게 정리해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는데, G7을 맨 처음에 가느냐 마느냐 고민이 될 거다라는 보도가 있었을 때, 저는 그래도 다자 간의 외교고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가서라도 얼굴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결론이었잖아요.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 이후에 24일과 25일 사이에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있긴 해요. 근데 나토를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뭐 대통령이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G7 정도 무대에 가서 이 정도로 뭐 이게 예전에 윤석열 때랑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하면 언론은 비교를 하고, 저도 뭐 어쨌든 타 방송에 나가서 이런저런 말씀으로 시작할 때 항상 대조가 되니까 비교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워낙에 우리가 이전 정부에서 어디만 나가면 사실 걱정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아니, 나가면 비행기 타면 나라 망신이라고 계속 우리 걱정을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게 뭐 흠잡을 데가 일단 없잖아요. 언론이 뭐 억지로 흠잡는 포인트는 이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못했다라는 건데, 자, 뭐 미국 대통령을 이시바는 만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못 만났냐, 이거죠. 근데 제목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목만 보고 야이씨 이 기레기들 막 이러시면 안 되고요. 예, 이 한국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잠깐이라도 만날 수 없었던 그 현실적인 이유와 물리적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예, 여기 이제 기사를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도중 긴급 귀국하기에 앞서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는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래서 어떤 언론 보도나 극우 유튜버들 등등 이런 애들 보면 나라 망신이다.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미국도 못 만나고 오냐. 또 죄송한데 이 지랄 떨고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미일 정상회담이 빠르게 첫날 이뤄진 거는 우리는 옵저버이고요. 이쪽은 회원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같은 곳에서 행사 일정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캘거리에서 첫날 일정을 소화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G7 회원국은 여기 보세요. 100km가량 떨어진 카나나스키스라는 곳에서 일정을 시작했기 때문이고 각국 정상들이 타고 내릴 전용기가 착륙할 대형 공항은 캘거리에 있기 때문인데 회원국과 초청국 행사장이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 경우는 이번이 또 처음이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의 소통이 아주 뭐랄까 가깝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제 이런 차원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면 초청국들을 캐나다 엘버타주 수상 주재 만찬은 회원국이 아니라 초청국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G7 회원국과는 다른 연회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수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박원군 이화여대 교수는 통상 국제 행사의 첫날은 회원국들끼리, 둘째 날부터 초청국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이 기사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사에서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 분들에게 회원국과 초청국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상황이었다. 그리고 아주 가깝게 양국 간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참 미안합니다만은 생 지랄 떠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뭐 오며 가며 이렇게 보다가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억까다 싶어가지고 뭐 아쉽죠. 당연히 트럼프 만나가지고 얼굴 한번 익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면인 것보다는 당연히 구면인 게 낫지. 그러니까 가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그 얼굴 한번 보고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은 거겠죠. 근데 야 왜 그 집에 간다는 트럼프한테 외교력이 부재한 거야 뭐야 가가지고 붙잡아서 5분이라도 만나야지 50초라도 만나야지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소위 이제 억까죠.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대목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일보 기사가 설명은 잘 해놨으니까 요 내용을 일단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요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에 이제 언론들이 포커싱을 두고 있느냐. 이재명, 나토를 가라는 겁니다. 나토. 자, 미국에서 양해를 구해왔다라는 그 어제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었고, 이달 말에 만날 수도 있다? 이달 말에 뭐가 있는데? 이달 말에 뭐가 있냐고. 바로, 그렇습니다. NATO, NATO가 있지요. 나토가 있습니다. 나토에 가서 어쨌든 만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여기 보십시다. 자, 일단 대통령실은 24일과 25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에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할 경우 이 계기에 회담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제 이 이야기인데 나토의 성격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 때부터 뭐 이제 가치 연대니
안보 협력이니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면서 사실상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기구의 성격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에 따라 뭐 이제 군사동맹이 되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의 반러시아 연대, 우크라이나 지원기구, 군사동맹처럼 보여지는 그런 성격이어서 이 나토 정상회의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뭐 물론 이전 정부의 외교 기조를 급변하게 바꾸려고 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대통령 말씀이었지만 뭐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가든 안 가든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보고 그 선택을 외교와 관련돼선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사실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조언들도 많을 거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정세현 교수나 이런 분들이 조언을 했다고 하죠. 소위 외교 라인 중에서 외교를 자문하는 역할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동맹파와 자주파라고 이제 언론들이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동맹파와 자주파. 근데 꼭 그렇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외교는 저는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토에 가면은 뭐 여기 참석하는 나라도 30개 이상인가? 31개인가 32개인가 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못 만났던 미국 대통령이 온다고 하면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접근인데, 저는 사실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 회복을 두고 본다면 이거는 안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는데, 언론은 러시아의 관계성보다는 다양한 나라가 있는데 가가지고 인사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리고 미국 대통령 만나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등을 떠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아직까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갈리잖아요. 잠깐만, 이거는 시작부터 조금 논쟁적인 주제니까 우리 한번 투표를 돌려볼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괜찮으면 자,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까요? 조선일보의 오늘자 기사를 보면은요, 한미회담 재추진 지시, 다음 주 나토 회의에서 만날 가능성. 나토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예, 나토,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는 나토 가야 된다는 쪽이에요. 예, 조중동은 가라는 쪽이고, 뭐 경제지 쪽도 있죠. 경제지, 뭐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런 쪽은 나토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쪽의 반응입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설명을 드리겠고, 뭐 물론 조중동이 옳다고 하면 다 틀린 거냐, 뭐 그렇다고 뭐 꼭 볼 수는 없겠지만, 외교와 관련돼서는 근데 저도 사실 나토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나 윤석열이 외교의 패착 중에 패착이라고 보고, 너무 미국적으로 경도된 외교를 했기 때문에, 미국 편향 외교, 미국 올인 외교를 했기 때문에 외교가 다 망가진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진지하게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가보죠.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를 가야 한다, 말아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담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 짠!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 한 20% 정도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예, 뭐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종료가 되는 데까지 투표를 한번 받아보기로 하고요. 자, 조선일보가 뭐라고 보고 있는지 일단 좀 볼까요? G7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취소됐고 미국에서 결정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거고 그 즈음에 연락이 와서 우리가 알게 됐고 뭐 결례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미국이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해서 내일은 안 되겠다라면서 거기서 얘기가 그쳤다. 다른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조선일보도 여기 보시면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어서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을 했다. 회원국 정상끼리만 케네네스키스에서 만나고 17일에 초청국 정상들도 함께하는 일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가버려서 못 만났는데 뭐야? 얘네들은 제목에 나토 얘기를 써놓고 나토 얘기를 뒤에 쓰지도 않아. 얘네들은 이 자식들이 기사로 뒤에다가 그럼 해설을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들은 진짜. 매일경제가 차라리 낫네. 어쨌든 네. 다음 달 중 미 워싱턴을 방문하는 방안까지 거론을 하고 있대요. 나토를 가지 않으면 네. 한미 정상회담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요렇게 일단은 좀 우리가 언론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몇 개의 언론이 주장을 하고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경제지 쪽의 머니투데이를 좀 볼까요? 아예 그냥 여기는 검토 쪽이에요. 검토 쪽. 예. 검토를 하고 있다. 뭐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는 여럿 나왔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불참의 무게를 뒀다가 나토 참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재검토하고 있다고 일단 단정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불참할 경우 자칫 자유주의 진영과 거리를 둔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난 그렇게 보지 않아. 아니 어떤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 나토에 불참하면 이게 자유주의 진영과 거리를 둔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실용 기조와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를 두고 봤을 때도 한국과 일본이 이제 과거에 맺었던 약속이 있거나 조약이 있거나 합의를 했던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긴급하게 돌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역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국민들의 평균적인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과거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 이게 이제 좀 기반이 된 거잖아요. 예, 기반인데 잠시만요. 설문조사가 지금 한 500분 정도 해주셨는데 자 500분 정도 해주셨는데 일단 1000명 되면은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일본과의 그 회담도 마치셨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윤석열 정부라고 하더라도 과거 일본과의 어떤 약속이 있다면 합의가 있다면 이것을 아주 이렇게 빠르게 긴급하게 뒤집거나 손바닥 뒤집듯이 180도로 뒤지는 것은 뒤집는다는 것은 외교 관계상 외교상 맞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나토 정상회담이 어떤 양국 간의 합의와 약속이라는 걸 볼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 우리가 무슨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나토와 관련돼 가지고 뭐 참석 의무가 있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 국제 조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요. 양국 간의 어떤 합의문에 서명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나토 정상회담과 관련돼서는 사실 다양한 국가들의 정상들을 봤다. 만나고 왔다. 그리고 얼굴 익히고 왔다. 저기 누구냐. G7처럼 주요 국가들과 안면 트고 왔다. 정도의 의미라면 저는 가는 게 맞고, 그것이 실리적인 외교 접근이고, 실용적으로 외교를 봤을 때 가서 세일즈 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설명이라면 아마 간다고 발표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계속 지금 강조를 해드리는 대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일정은 24일에서 26일입니다. 여기 보면 나토는 군사동맹으로 미, 영, 푸, 독,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 유럽, 북미 32개국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4개의 나라를 초청했는데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태평양 지역 4개의 나라 이렇게 초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02년 한국 정상 처음으로 나토 회의 초청장을 받은 이후 지난해 3년까지 3년 연속 참석을 했다. 그래서 제가 나토와 관련돼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은 나토의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안보협의체라는 점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은 적대적인 입장이고, 진보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한다는 점 때문에 나토와 거리가 멀어 보였다는 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꼭 북한과의 관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나토를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잃은 큰 시장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를 윤석열 정부 때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경제를 살린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회원국도 아니라 그저 초청국의 자격이라면 G7은 이제 경제의 방점을 뒀다라고 하면 저는 이 사실상의 군사 동맹이자 안보 협의체인 나토 쪽에 가서 굳이 기웃거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현명하게 결정하실 거라고 보고, 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이런 데에 참석하는 건 저는 그건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 800표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7대3. 7대3입니다. 7대3. 7대3. 자, 잠시 박영식 공화국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계엄 선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계신 하루살이님은 제가 봤을 때 다르마님이시죠? 예, 제가 특별히 다르마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닉네임들을 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살이님이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도 제가 다 대충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들어오지 않으시는 게 제가 다르마2는 어제 양해 드렸잖아요. 그죠? 다르마2는 양해 드렸는데 이러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 댓글창에 분탕질 하시면 제가 우리 하루살님은 생각할 시간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추방해 드릴게요.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그리고 다르마2로 들어와도 이제 가만히 안 있는다. 나 웬만하면은 다르마2까지 받아줬는데 다른 닉네임으로 들어왔을 때도 받아줬는데 내가 이 채널 심지어 김종배 시선 집중 어디냐? 그리고 뭐 뉴스 하이킥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박영식이랑 누구랑 가깝고 편먹었네 어쩌네 이러더니만 이제 와가지고는 아침부터 들어와서 신문 그만 읽어라. 뭐 언제까지 조중동 볼 거냐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자 이제 하루살이님은 나가셨고 다르마2님은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얌전히 댓글 남기실 거면 댓글 남기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잖아. 지금 여기 다 알잖아. 지금 다르마 자체를 다 알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하루살이님은 아침부터 딴지 걸어가지고 내보내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니까 티가 안 나야 되는데 너무 티가 나요. 그니까 본인도 놀라잖아 지금. 본인도 놀랐잖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 이분이 다르마 말고 또 있어요. 하루살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다른 이름 또 있어. 제가 몇 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여러가지 닉네임으로 본인의 이 댓글이 딱 보면은 누구인지 드러나는데 몰랐겠지만 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그것도 살려줬는데 왜 그러세요 진짜. 이제 다르마2님으로 들어오면 거기까지는 받아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G7 관련 일정이 오늘 끝나면 이제 내일 또 국무회의를 오자마자 해요. 오자마자 또 국무회의를 하시거든요. 나는 1박 3일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19일에 와서 또 국무회의를 대통령은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외교 관련된 기사들이 언론에 많이 쏟아질 거라서 네, 여기 조선일보나 머니투데이나 등등 해가지고 나토 참여를 굉장히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 요거 말씀드렸고 여기도 보면은 요 기사 나와있죠.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동맹파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자주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언론에 이것도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동맹파나 자주파나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자존 스스로 존립하는 것 그리고 자주적인 외교 당연히 동맹파나 자주파나 둘 다 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스스로 결정하고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서 우리 스스로 빛낼 수 있는 외교를 하는 것은 동맹파든 자주파든 똑같습니다. 근데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동맹파 이러는데 그럼 자주파라고 해가지고 한미동맹을 모를까요? 알죠. 동맹파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북한과의 관계가 한없이 나빠지기만을 바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수 성향의 언론과 경제지에서 주로 프레임을 짜는 건 동맹파와 자주파 간의 대립이 극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토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동맹파와 자주파 간에 으르렁거린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성락하고 이종석하고 싸움 붙여요. 위성락 안보실장은 동맹파고 이종석은 자주파다. 그래서 위성락의 경우에는 나토를 가야 된다고 부추길 거고 이종석의 경우에는 나토를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부추길 거다. 이제 이런 식의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동의하지 않아요. 이런 프레임 자체는 우리 그러니까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외교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전 보고요. 이런 분석 자체가 저는 전문가들끼리 어떠한 토론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열려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나토를 가지 말아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는 우리가 A4 용지에 이렇게 써봤을 때 쭉쭉쭉 써보고 이득이 더 많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이기에 물어보고 참모한테 물어보고 갔을 때의 장점 가지 않았을 때의 뭐 단점 등등 분석해서 장점이 더 많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득이 더 많다. 우리 국익적 관점에서 이득이 더 많으면 그냥 갈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계산서를 두드려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 갔을 때 이득이 된다? 하면 그냥 가시는 거고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안 갈 거라는 겁니다. 그건 뭐 확실해 보여요. 근데 주변에 있는 참모를 딱딱 나눠서 얘네들 다 싸울 거야. 얘네들끼리 이런 데에 예를 들면 간극이 커. 그래서 나토는 사실상의 뭐 우크라이나 편에만 서는 거야 라는 식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실용적 외교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뒤에 거 좀 읽어볼 건데, 일단은 뭐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외교 안보 기조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만약에 이제 IP4라고 불렀는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에 우리만 안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일본, 호주, 뭐 아까 어디였어 하나, 뉴질랜드는 갔는데 우리가 안 가면 뻘쭘해지지 않겠냐.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는데요, 한국만 불참했다 라고 하면 어떤 시그널을 주겠냐, 이제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뿌려놓은 똥이라고 치면 이 똥을 치우긴 치워야겠는데,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치우느냐 아니면 한 번에 치워버리느냐, 이제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야, 딴 데 다 가는데 우리만 빠지면 어떡해, 이제 이 걱정을 하시는 거고, 뭐 물론 의견은 존중드립니다만 저는 꿋꿋하게 에이 그래도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주의 중심 국제 질서에서 한국이 엄청난 번영을 이뤄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국가들과의 연대에 나서는 건 한국의 국익을 위해 중요한 일.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한 이념적 관점이라고 봅니다. 나토가 자유주의 중심이에요? 나토의 편에 서는 게 꼭 반드시 자유주의 편에만 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예, 근데 뭐 이번에 참석하고 나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이 완벽하게 된다면 그럴 때는 뭐랄까, 초청국, 회원국의 자격으로, 아니 초청국의 자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 갈등 자체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현명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전 봐요. 물론 우리 그 구독자분들끼리는 70대 30입니다. 70대 30으로 뭐 결론이 났다.